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제가 한 2주 전인 것 같습니다.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의 현안,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서 이 국회의원들과 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간담회 때 꼭 이런 문제는 좀 얘기를 해 줍시다 하고 건의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좀 알려달라, 이렇게 또 부탁에 이 방송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그와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의 이 시민사회단체, 해외 동포 단체들이 서로 연대해서 이 750만 세계 한인 동포들을 위한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그런 연대 모임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한 월요일쯤에 공식적으로 이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중으로 이 발표식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쯤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먼저 이 국회의원들과 이 간담회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요, 이야기 논의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국내 체류 동포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주요하게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건지 뭐 이런 거를 좀 모색해 보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도 주최 측에서는 좀 부담을 갖고 계서 있어서 그런죠. 이거를 이렇게 좀 뭐랄까요, 비공식적으로 갖는 걸로 하고, 후에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은 그때 이렇게 좀 더 공청회도 갖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갖겠다, 뭐 이런 입장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간담회에 나도 참여할 수 있냐, 이렇게 문의해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비공식적인 간담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게 되었다, 뭐 여러분들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도 제가 좀 주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전반적인 간담회 오간 얘기보다는 제가 준비해서 발표했던 내용,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 10분 정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후에 한 30-40분 동안은 자유토론 시간에서, 그래서 제가 발표 시간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마저 발표, 뭐랄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을 제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결론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인간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그 나라에 잘 거주할 수 있도록, 잘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각 국가 내 또 본국가의 좀 네트워크를 이루는데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 재동포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오히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동포들이 관심 받게 되었고, 이 법적으로도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중국 동포나 고려인 동포들을 위시로 해서 한 100만 명 가까이 되는 동포들이 들어와 있지만은 여전히 이 제한인 동포에 대한 이 관심과 또 이 법적 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이 국내 체류 동포가 이 1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또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뭐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고,
한국에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반항 감정이 생기거나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게는 좋은 바람직한 그런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우리가 좀 더 모국으로서 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취지에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 외교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이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현황과 이 당면 과제 중심으로 저는 이 중국 동포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중국 동포들에게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 주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 왔는지, 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포들의 불만이 생기게 되는지, 뭐 이런 점을 거론을 했고요. 두 번째, 이 동포 정책이 이 기형적 형태로 지금 운영되어 오고 있다. 뭐 방문 취업제, 재외동포 체류 자격 변경 뭐 이런 거를 할 때 보면은 뭐 한국어 능력 시험, 뭐 전산 추천, 또 국가기술, 뭐 자격증 취득 뭐 이런 걸로 조건을 해서 이 체류 자격을 부여해주고 비자를 발급해주고 그랬어 왔는데요. 그동안에 그 해왔던 과정들을 돌이켜볼 때 뭔가 좀 이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바로 알고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의 동포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이유를 또 제가 설명을 드렸고, 가장 큰 요구가 이 그러니까 취업 제한을 풀어달라. 이런 요구가 가장 높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 동포들, 그리고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다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변경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단순 노무 업종에 분류되어 있는 뭐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일을 하고 또 부당하게 나중에 벌금을 내서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이런 취업 정책, 취업 제한을 좀 풀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돼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외국인 건강보험, 뭐 한국인의 밥상에 이 숟가락만 얹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와서 한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뭐 중국 동포를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내는 보험이 내국인이 내는 보험보다 훨씬 더 이 흑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럼 좋다. 내국인의 건강보험제도하고 외국인의 건강보험제도를 분리해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뭐 이런 제안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엉터리 행정으로 인해서요, 이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딱한 처지에 놓이는 동포들도 적지 않게 있다. 뭐 방문 취업 체류 자격 만료가 되고 나서 계속 보험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건강보험 수급 대상자다 이렇게 떠서 그래서 안심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한급 고지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수천만 원에 이를 경우 그걸 그냥 개인이 그걸 부담하기에는 너무 뭐랄까 부담이 큰 거죠. 결국은 이런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을 잘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거를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서 그런 한급 조치를 하고 있다. 뭐 최근에는 뭐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사례도 제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건강보험제도 좀 동포들의 현실과 또 그런 쪽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내국인의 인식 개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한중 관계 아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이 한복 이렇게 등장하고 나왔다고 해서 이 한복 논란도 뜨겁게 일었습니다. 이 조선족 동포들이 한복이라고 하죠. 한복, 그러니까 한국 할 때 한자, 옷 할 때 옷자 쓰는 것입니다. 이 중국 옷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중국 동포들이 한국인보다 어떻게 보면 한복을 더 사랑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북경 개막식 올림픽 때 조선족을 대표해서 한복을 입고 나온 것을 이렇게 문제 삼는 거, 결국 이것은 상호 이해 부족에서 생긴 것이 아니냐.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이 중국 동포를, 조선족 동포들을 바라볼 때 이 중국인으로만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우리의 동포로 바라보는 그런 인식 부족, 이런 데서 생긴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중국 동포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는 거, 앞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극복해 나갈 그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내국인의 인식 개선 문제도 좀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요, 이 중국의 신화교 정책하고요, 한국의 재동포 정책을 좀 비교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국도 이 개혁개방 이후에 해외로 이주한 자국민에 대해서는 소수민족을 포함해서 이 신화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화교하면은 한족 혈통의 이 교포, 이 중국의 이 동포, 이렇게 였었죠. 그러나 이 신화교 정책은 중국 국적자였다가 해외로 나가게 되면은 신화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교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중수교 이후에 한국으로 들어온 이 중국 동포들 중에 이분들도 중국의 지금 재동포 정책에 따르면은 이런 화교의 개념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이 중국도 적극적으로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소수민족까지 포함한 이 신화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의 이 한국의 재동포법도 한국 국민이었다가 해외로 나가면은 재동포 범주에 해당이 되죠. 그거와 좀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재동포 정책, 뭐 국적주의가 아니라 이런 혈통주의, 그러니까 한민족의 혈통을 갖고 있으면은 재외동포로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중국 동포와 이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 이 혈통주의 중심의 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주고 정책을 펼치는데 차별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전면적으로 이 재동포 정책을 다시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참고로 또 중국의 헌법을 또 참고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최근에요, 중국에 귀국한 거기 보면은 이제 화인이라고 하죠. 외국 국적을 취득한 화교, 그거를 보통 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 화인에 대해서 다시 중국 본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중국 헌법은 귀국한 교포라고 해서 이 보호조항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법 해석이 나와서 이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참조로 우리 한국도 국내로 귀국한 우리 해외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조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참조해서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맞물려서 나온 것이 이 재외동포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또 주요하게 나왔습니다. 이 재외동포 기본법은요, 재동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는 재동포를 어떻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재동포를 또 총괄할 수 있는 정부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이 재동포 기본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한국은 재동포 기본법이 계속 제정을 해야 한다고 한 20여 년간 계속 주장을 펼쳐왔지만은, 그리고 법안 발의도 계속 있어 왔지만은 아직까지 그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와 동포 단체들이 연대해서 본격적으로 이 재동포법 제정을 위한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그와 관련 내용은 다음 주에 월요일날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중으로 발족식 대회도 갖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분들이 더 나은 그런 어쨌든 한국에서의 생활, 동포로서의 어떤 그런 지위, 이런 걸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 재동포법, 재동포 기본법 이 제정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심과 또 지원과 응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변축장 김용필이었습니다.